뭐 황선홍 감독이 이번 대표팀 명단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11일에 뽑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선수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선수는 단연코 이강인 선수의 선발 여부겠죠.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우리 국가대표팀에 이번 아시안컵을 기점으로 핵심 중에 핵심 선수가 됐거든요. 경기 내부에서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에이스의 느낌이 나요. 그런데 이번 A매치 때 이강인을 뽑냐 안 뽑냐는 아무래도 그 이강인과 손흥민 간에 안 좋았던 그런 사건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번에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을 뽑을까? 당연히 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는 경기력적으로만 본다면 이강인을 뽑아야겠죠. 왜냐면 이번 3월 두 경기가 월드컵 예선이에요. 우리가 결과를 내야 되는 경기들이라서 모든 선수들을 다 뽑아서 총동원을 해야 되는 경기죠. 아무리 태국이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는 뽑혀야 되지만 이강인과 손흥민의 안 좋았던 사건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요번 3월에는 이강인을 뽑는 것이 시기상조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대표팀 내에서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가대표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여러 나라들의 국가대표팀을 봐도 한 번쯤 안 뽑고 쉰 다음에 그 다음에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주장 역할을 할 때 이강인 선수의 반발 이런 거다 보니까 우리 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공식적으로 이강인에게 징계를 준다 이런 조항은 없다라고 정몽규 회장이 얘기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도 이상하죠. 왜냐면 우리 국가대표팀의 기강이라던가 어쨌든 체계적인 그런 이 선수들 간의 그런 위계 질서라던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때는 3월 A매치에 안 뽑는다는 걸 이제 징계성 처벌로 좀 생각을 해서 이강인 선수를 안 뽑고 가면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했을 때 기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강인 선수를 그냥 그대로 뽑고 가면 다음에 또 이런 내부에서의 다툼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그땐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땐 또 이번에는 징계를 주고 아니면 지난번에 징계를 안 줬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위계 질서라던가 팀 내의 어떤 규율이라던가 이런 게 잡히지가 않으니까 이번에는 이강인 선수를 한 번 안 뽑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제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뽑히면 이강인 선수한테도 안 좋고 국가대표팀한테도 이제 안 좋은 이슈가 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나오고 있고 감정적으로도 이제 팬분들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신 분들도 당연히 아직까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강인 선수가 뽑혔을 때 또 여러 이제 매체에서 안 좋은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면 선수들은 또 영향을 받고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강인 선수가 경기에 나올 준비를 하는데 혹시나 그때 안 좋은 반응이 나온다. 이러면 우리 국가대표팀이 3월달 태국과의 두 경기를 월드컵 예선이기 때문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안 좋은 이슈가 막 생겨버리면 우리 대표팀에게도 마이너스, 이강인 선수한테도 마이너스, 그리고 황선홍 감독한테도 임시감독인데 본인은 지금 어수선한 상황을 최대한 없애고 본인이 전술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무난하게 가는 게 황선홍 감독한테 제일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뽑았을 때 이제 안 좋은 영향들이 혹시나 생겨날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를 굳이 이번에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또 이강인 선수를 이번에 안 뽑는다고 해서 다음번에 또 안 뽑냐? 다음번에는 뽑아야죠. 왜냐? 이강인 선수가 어쨌든 내부에서의 다툼 이런 문제는 여러 국가대표팀과 여러 이제 국내외의 팀을 봐도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일이 잘못된 일이지만 이게 영원히 국가대표팀에 부르면 안 된다까지는 갈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A매치 때는 징계성 처벌로 안 뽑는다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나가야 된다 그거는 지금 이 사건보다 더 큰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까지는 가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 3월 달에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뽑는 게 부담이 많이 가요. 그래서 대체 자원을 뽑아야겠죠? 그럼 그 대체 자원이 누가 될 것이냐? 아마도 아시안 게임 때 황선홍 감독이 썼던 선수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번 국가대표팀을 구성하는 게 당장 지난주에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선임이 됐잖아요.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선수들의 뭐 모습을 다 판단을 하고 선수 리스트를 막 뽑아서 이 선수는 좋고 이 선수는 나쁘고 내 전술에 맞고 이거를 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황선홍 감독이 시간이 일단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월드컵 예선도 준비해야 되지만 올림픽 예선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월드컵 예선에는 황선홍 감독이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알고 있는 선수들로 뽑는 게 효율적이죠. 특히나 아시안 게임 멤버들. 왜냐? 그 올림픽 예선 멤버들은 아무래도 올림픽 예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강인 선수가 빠졌을 때 그 자리에 뛸 만한 선수가 뭐 올림픽 지금 현재 예선에 나가는 선수들 중에는 정상빈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선수는 올림픽 예선에 가야 되니까 그런 선수를 국가대표팀으로 끌어올리기는 힘들고요. 아시안 게임 때 뛰었던 선수는 올림픽 예선에 안 나가는 선수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엄원상, 송민규 요 선수들은 올림픽 예선에 안 나가잖아요. 뭐 조영욱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특히나 이강인 선수의 자리, 오른쪽에서 뛸 수 있는 엄원상 선수가 좀 뽑힐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최근에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송민규 선수. 물론 송민규 선수 같은 경우는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더 좋긴 하지만 송민규 선수도 아시안 게임 멤버니까 황선홍 감독이 잘 알고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뭐 더 넓혀보자면 고영준 선수도 있을 거고 조용욱 선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가장 유력한 선수는 엄원상 선수가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황선홍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에서 엄원상 선수의 스피드, 그리고 스피드를 이용한 침투, 이거를 황선홍 감독이 되게 좋아해요.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서도 엄원상 선수가 에이스였거든요. 홍현석과 이강인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도 경기 영향력이 가장 큰 선수가 엄원상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은 막 이 빠른 선수들이 계속 뛰어들어가고, 최전방 공격수도 요즘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주민규 선수를 황선홍 감독이 뽑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민규 선수보다 저는 황선홍 감독의 스타일에 더 어울리는 선수는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측면으로 돌아뛰기도 하고 내려올 수도 있고, 오히려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두는 걸 황선홍 감독의 전술에서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이 장면 보시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가지고 있죠. 이때 엄원상 선수가 이제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최전방에 조영욱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영욱 선수가 살짝 내려와요. 이 조영욱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딱 중앙에서도 뛸 수 있고 측면에서도 뛸 수 있는 활동 반경 넓게 가져갈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상대 수비수가 한 명 조영욱 선수를 따라 나옵니다. 따라 나올 때 엄원상 선수가 요 공간으로 뛰어가기 시작하고요. 황선홍 감독의 특징, 침투하는 선수에게 다소 긴 패스가 쭉쭉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장면에서 엄원상 선수의 침투가 들어가면서 한 번에 미드필더 라인에서 패스가 넘어오고요. 엄원상 선수가 워낙에 빠르니까 순식간에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러한 견지에서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없을 때 그 자리에 사실 그 대체자 격인 선수가 뽑혀도 그 자리에 이재성이라던가 홍현석이라던가 아니면 정우영이라던가 이렇게 주전 멤버들이 이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대체자로 뭐 엄원상 선수가 뽑힌다고 해서 태국전 선발 라인업에 엄원상 선수가 들어간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겠지만, 황선홍 감독의 전술에서 엄원상 선수의 스타일이 꽤나 잘 맞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를 무리하게 뽑지 않고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엄원상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플러스 이제 황희찬 선수도 못 나오니까 측면 공격수 쪽에 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배준호 선수를 뽑는 것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배준호 선수가 만약에 올림픽 예선에 참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배준호 선수가 지금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리고 아시안 게임 멤버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에 이제 뽑을 거거든요. 근데 올림픽 예선에 만약에 갈 수 있다면 이번에 국가대표팀이 아니라 23세 이하 대표팀에 뽑혀야죠. 그런데 배준호 선수가 지금 스토크시티에서 에이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토크시티가 배준호 선수를 올림픽 예선에 차출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국가대표팀에 그냥 불러서 배준호 선수를 황선홍 감독도 한번 지켜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올림픽이라고 하면 어쨌든 스토크시티도 배준호 선수를 차출해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올림픽 예선에서는 배준호 선수를 못 쓰지만 올림픽 본선에서는 배준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황선홍 감독도 배준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켜보고 어느 정도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그냥 국가대표팀에 뽑아서 배준호 선수를 보면서 국가대표팀 경험도 좀 쌓게 해주면서 올림픽 본선에 이제 배준호 선수를 뽑게 됐을 때 어떻게 쓸까, 그런 구상들도 이번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준호 선수를 뽑는 것도
가능성이 좀 꽤나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이런 케이스가 어떤 선수가 있냐면 브렌트포드의 김지수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올림픽 예선에는 못 나갈 수 있지만 올림픽 본선에는 오히려 차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3세 이하 대표팀이 아니라 국가대표팀에 직접 뽑아서 황선홍 감독도 올림픽 본선을 좀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황선홍 감독은 이번에 미션이 올림픽 예선과 월드컵 예선을 동시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황선홍 감독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한 번 쉬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아주 좋은 흐름이 아니거든요. 이제 아시안컵 끝나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약간의 질병 때문에 그 질병이 뭐 장염이다, 감기다,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약간 아파가지고 아시안컵에서 복귀를 한 다음에 경기에 못 나오기도 했고요.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나오면서 컨디션을 약간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3월 A매치까지 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안 좋은 이슈도 생기고 이러면 오히려 이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플레이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은 이강인 선수를 빼고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 보인다.